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하면 택시를 원하는 곳에서 탈 수 있는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택시뿐 아니라 음식 배달, 부동산 등 오프라인 사업자와 온라인 채널을 결합시킨 사업이 요즘 많습니다. 이런 걸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이 이 O2O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모바일 시대 소상공인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유통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 나아가서 시장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저도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 최근에 보면 온라인 자체가 오프라인보다 이제 매출이 더 많아지고 온라인 내부에서도 모바일에 의한 이제 매출이 가장 많이 이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광군제 이제 세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1분 만에 뭐 1조가 넘게 매출액을 올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가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당면한 과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바일 이용한 여러 가지 마케팅, 이 부분은 우리에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화봉 본부장은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 개발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서로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 서비스를 바로 O2O라고 하죠. 이게 지금 전부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스마트폰을 전화를 받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역할만 할 게 아니고, 그죠? 어떤 제품의 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제품의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 해서 자기의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그 꽃집, 제과점, 그죠? 이미 O2O를 지금 서비스를 지금 구축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소상공인들이 뭐 각출을 한다든가 뭐 자구 노력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대응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부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상공인들이 좀 노력을 하면 정부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그려달라는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 O2O 플랫폼 비즈니스를 빨리 만들어줘야 됩니다. 정부가 조금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웹을 다운받으면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용업이라든가 미용, 저 아래쪽에 보시면 이용업이라든가 미용업,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숙박, 그 다음에 학원,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O2O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이 커지면 이제 대형 소매업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소매업에 진출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이라든가 정보, 음식, 식료품 이런 업종들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은 빨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이제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준다면, 또 도와준다면, 또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O2O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 가치, 이런 것들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포털 웹, 이것들을 좀 빨리 개발을 해서 좀 보급을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의 김대준 이사장은 O2O 서비스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소상공인 스스로 전용 O2O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서는 인터넷과 틀리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한테 장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간편 결제를 들 수 있죠. 간편 결제는 수수료 절감을 시킬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다양한 어떤 결제 수단,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라든가 소상공인 화폐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얽매이지만 이 카드 수수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게 사실 또 O2O의 또 매력입니다. 또 하나는 또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떤 내 매장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했는데 인터넷 기반에서는 푸시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매장에 어느 정도 근접한 사람이 오면 소비자가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밀어서 보는 거죠. 그런 기술. 또 내지는 또 장점이 뭐냐면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포스 장비를 하려면 몇백만 원을 들여서 전산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로운 결제 수단에서도 특별한 시스템 없이 그냥 QR코드로 해가지고 찍어서 결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휴대폰을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또 장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주문의 간편성. 굳이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이제 인건비 상승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O2O를 잘 활용을 하면 인건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소규모 식당 같은 데 가도 자동 발권기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누르고 주문을 하는 게 바로 주방으로 가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는데 굳이 그런 시스템 갖고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휴대폰에서 갖추어진 O2O 플랫폼에서 주문을 하면 결제까지 하기 때문에 바로 주방에서 음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O2O는 서비스 업종에 치우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 포털 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이 만드는 시스템에서 저희가 빨려 들어가면 결국은 일만 열심히 하고 각종 수수료라든가 홍보 비용, 광고 비용에 다 빨린단 말이죠. 제가 어떤 인터넷 기업에서 그 소상공인 업체인데 한 5년 동안 매출이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익은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영리 목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수수료 광고비로 다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O2O 1.0 버전도 그런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O2O 비즈니스 2.0은 소상공인의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뭐 이렇게 보로로 잡아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익을 만들까라는 데 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소상공인들이 좀 깨닫고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방법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아마 O2O 비즈니스에 대한 플랫폼 지원자 사업을 제안을 받았고 최우수 사업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합회가 민간 어떤 이런 단체로서 법정 단체이지만 어떤 그런 개개인의 소상공인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그 역량을 소상공인연합회가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이나 아니면 뭐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같이 해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O2O를 어떤 기대하는 소상공인의 입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 최재섭 교수는 소상공인 전용 O2O 플랫폼 개발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경제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세상인들이 뭐 장사만 잘하고 자기 사업만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정부에서 공공재를 좀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무슨 콜택시 플랫폼이나 대리운전 플랫폼이나 플랫폼들이 주로 이제 돈을 버는데 그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우리 중소영세상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정부에서 좀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모여서 옴니채널로 실현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 운용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공공에서 좀 감당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 뭐 여러 가지 그 시각에 따라서는 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사업자를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영세 소상인들이 만일에 이 어떤 이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뭐라 그럴까 떨어져 나갔을 때, 도태됐을 때,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보다 정부에서 공공에서 공급해줘서 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좋고 비용도 덜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대수 소상공인 정책관은 O2O 플랫폼 구축에 공감하면서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협회나 연합회나 조합 등이 이런 O2O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표적인 업종은 자동차 정비,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하원 이런 분야는 자체적으로 협회 차원에서 O2O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에 모으면은 바로 소상공인 포털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보가 이 분야로 O2O 플랫폼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예산은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소상공인 O2O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소상공인 연합회 주관으로 추진단 준비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한다면은 내년부터 바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 초부터 바로 작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데이터를 통해 인간의 활동과 생각이 예측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변화의 물결 앞에서 소상공인 O2O 플랫폼의 구축과 활용이 원활하게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